베트남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능력을 가대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영상에서 다루었던 진단키트에 이어 이번에는 심지어 백신 개발 경쟁에 합류한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기사는 베트남이 자신들의 능력을 가대평가한 것을 뛰어넘어 어처구니 없는 기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트남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없는 베트남이 백신 개발을 통해서 또 한 번 방역 모범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보건부는 동물 실험 과정에서 일정 부문의 성과가 있었다며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 실험을 더욱더 서두르겠다고 자신감 있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트남 부득담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하노이에서 열린 보건부 및 백신 관련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베트남은 백신을 연구하고 제조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며 백신 연구와 생산의 연계를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와 다른 국제기구들이 베트남에서 연구해 생산되는 백신 테스트 제품을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연히 기사 내용만 보게 되면 그럴듯한 뉴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 베트남의 실상을 보게 되면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언론 발표를 계속 보도하는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최근 영상 내용처럼 현재 베트남의 확진자 및 사망자 발표는 거의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인도네시아 남성이 의심 증상을 보여 근처 진료소로 갔지만 전염병 진료소에서 확진 검사를 하지 못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인해 1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인도네시아 남성이 음성 판정이 나왔다면 모르겠지만 2차 병원에서 결국 확진자 판정을 받게 되었고 결국 이동 과정 자체의 모든 접촉 인원이 확진자와 접촉하게 된 것입니다. 모범 방역 국가라고 그렇게 자부하던 국가의 의료 체계라고는 믿을 수 없는 검사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검사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확진자와 접촉된 사람 중 추가 확진자 발표는 전혀 없다는 부분도 베트남의 발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더욱 웃긴 점은 베트남은 계속해서 지역 감염 확진자는 0명이라고 발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확진을 받은 인도네시아 남성은 무려 3월부터 계속해서 베트남으로 건너와 근무 중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베트남 내에서 감염이 되었다는 것인데 베트남 정부의 기준은 아무리 베트남 내에서 발병한다고 하더라도 베트남 국민이 아니라면 지역사회 감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베트남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베트남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확진 판정을 받게 된다면 그 역시 지역사회 감염으로는 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확진자 통계조차 정확하지 않고 허술한 의료체계 역시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자신들은 청정국가이고 모범 방역국가라며 백신 개발까지 합류하겠다는 발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세계보건기구에 자신들의 백신을 다른 나라들과 공유할 수 있게 도움을 달라고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철면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 세계보건기구는 베트남을 향해서 경고 아닌 경고를 보냈습니다. 베트남이 계속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경을 재개하려고 하자 현재 전염병이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베트남이 국경을 재개하는 데에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확실한 준비 없이 국경을 재개한다면 세계적인 유행병의 불확실성 속에서 위험이 다시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면서 WHO가 국경 재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소들을 충분히 갖춰야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먼저 입국 및 출국 항공편에 대한 양방향 통제가 가능해야 하며 다음으로 국경 및 국제선 재개 후 감염자의 갑작스러운 증가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염병에 대한 탐지, 추적, 관리가 가능한 의료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였습니다. 반대로 풀이하면 베트남이 자신들은 모범 방역 국가이고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지역사회 전염이 없는 상태로 대유행을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가 봤을 때는 모든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베트남이 백신까지 개발한다 하고 WHO에 도움을 청하는 태도는 정말 알다가도 모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베트남의 모든 정보와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 치고 베트남은 정말 전염병과 관련해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청정 국가라고 하더라도 베트남의 백신 개발 합류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백신 임상 실험은 약 10건 정도이며 미국, 중국, 영국이 주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이 개발되고 있으며 모범 방역 국가로 세계적인 위상을 펼치고 있는 한국도 백신 분야에서는 한 발짝 뒤처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백신 개발에는 엄청난 시간의 투자와 막대한 개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낮고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임상 실험 준비를 마쳤을 때 환자가 더 발생하지 않는다면 투자 비용을 해소하지 못하고 최악의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총 2조 2천억 원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간 6조 원 이상을 추가 지원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백신 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이 역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백신 개발에 이만큼 많은 기술력과 시간, 그리고 돈이 들어가는 이유는 백신 개발 단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백신 개발은 총 3단계의 임상 실험을 마쳐야지만 승인 요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단계 임상 과정에서 수십 명을 대상으로 부작용과 독성 등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하고 2단계 임상 실험에서 다시 수백 명을 대상으로 약물 예방 효과 및 투입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수천에서 수만 명을 대상으로 최종적인 예방 효과를 확인하고 FDA나 각국 정부기관 승인을 통해서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백신이 개발되는 데는 최소 5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최고의 기술과 투자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개발에 들어간 백신 후보 물질 중에서도 6%만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시장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이나 영국 등 의료 선진국마저 만들어내기 쉽지 않은 백신 개발을 베트남이 시작한다고 하니 외신들의 반응은 싸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베트남이 기적적으로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선진국보다 빠르게 백신을 개발해내고 정말 그 백신이 효과가 있다면 베트남은 순식간에 막대한 국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진자 발표부터 진단키트 개발까지 여러모로 미심쩍은 부분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당장 한국만 비교해보더라도 경제력 수준에서 범접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한국도 백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베트남이 이렇게 언론 보도를 하는 건 말 그대로 언론 플레이라고 보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백신 개발 결말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또 흐지부지 아무 말도 없이 없던 일이 된다면 계속해서 자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정국가 이미지만 강조하는 베트남의 실태가 드러나는 계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국가들의 허와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고 전염병 사태가 종식되길 기원하며 지금의 사태가 완전히 사라지는 날 진정한 선진국은 어느 나라인지 밝혀질 거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욱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